안녕하십니까. 관리 업무 적응을 위한 기초 상식과 노력에서 살펴보게 될 새로운 주거문화지원센터 센터장 정자홍입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는 첫 번째 관리단지 부임 시 적응을 잘하는 방법과 두 번째 컨텐츠는 관리사무소장의 바람직한 근무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격증은 젊은 세대도 정년으로 퇴직 후에도 취업이 되는 좀 특이한 자격증 중에 하나이고 80세가 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주택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 업무 하기는 나름이라는 직업입니다. 입주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재건축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1 내지 3개월 단기간 근무하는 관리소장도 있고 1년에 4차례 관리소장이 바뀌는 복잡한 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근무한 단지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본사 임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또 자주 있고요. 창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갖다가 개업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지자체에 전문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다수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 관내에는 46명의 주택관리사가 전문직에 채용돼서 근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자기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발전을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지 부임 시에 적응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병법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쟁터에서도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주택관리사들의 자격증에서도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의 기초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조드리고요. 취업이 되고도 버티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이 우리 주택관리사 직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를 알고 시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방지 및 입주자 상호 간의 분쟁을 예방함과 조정을 하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동주택 자산 가치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의 목적은 첫 번째 입주민 만족이라는 고객의 만족이 있으며 또 근로자의 만족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은 혼자서 관리가 하는 거 아니고 시설과 인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하는 업무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무한 서비스 직업이라는 것과 서비스맨이라는 인식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인식해야 되겠으며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배려와 입주자 대표의 주요한 업무이고 관리 주체의 이해는 이에 상응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관리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는 적정선에 맞추고 복리후생을 계속 살펴서 개선해야 되겠고 직원의 자기 개발을 유도하며 또한 근무 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꿔주어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식구조와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유능한 인재가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관리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4대 체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회계 처리 기준이 있으며 네 번째는 관리의 업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 4대 체계의 관련은 상호 보완적 요소가 있고 제반 관계 법령, 고시, 지침, 규정, 판례, 해석 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의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 관리 4대 체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에 항상 염두를 두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4대 체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그 사명감과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의 주요 대상은 인적관리와 물적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적관리에서는 관리 업무의 입주자들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의 운영 업무를 돕고 그다음에 입주민, 그다음에 또 입주민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및 직능단체, 그다음에 내부 관리로서는 직원들의 관리 및 위탁관리회사와의 원만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큰 내용으로서의 물적관리는 시설관리와 공기구 및 재고품의 관리 업무 행정을 해야 되겠으며 대외적인 업무로서는 대관청 업무와 또 언론, 기타 업무 등이 있으며 회계관리, 계약 업무 및 공사 업무 관리, 안전 및 소방에 대한 관리, 각종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보험, 주차, 방문객 및 외부 업체 등에 대한 관리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고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및 보수, 안전관리,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정리 및 관리, 집행, 또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각종 업무의 집행과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이 있으며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집행해야 됩니다.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관리 책임에 대한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 6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업무 사항으로서는 동법령의 시행규칙 29조의 관리주체 업무가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리 업무의 공개, 홍보, 공동시설물의 사용 방법 지도, 계몽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 방지 및 위반 행위 시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의 관리 업무도 주요한 관리 주체 업무 중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의 핵심인 관리소장의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보게 되면 관리소장의 업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는 각 업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와 개량, 이 감옥의 업무의 집행을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청구나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으며 두 번째는 하자의 발급 및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세 번째는 관리 업무의 지휘, 총괄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30조의 관리소장의 업무에서는요, 각종 관리소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업무,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및 법 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 지원,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의 3년마다 조정, 또 필요시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 후에 3년 이내에 조정하는 업무도 시행규칙 업무 중에 속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관리소장 근로요건 보고장 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 65조, 시행령 14조, 영 90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등에서는 관리 주체의 인사, 노무, 업무의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90조에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을 떠난 근로기준법에는 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가 필요하고 있으며, 76조의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에는 조치해야 될 내용과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기간 보장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조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정할 것 해서 관리규약 49조에 보게 되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는 단지도 있는 반면 또 짧게 하는 단지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법령과 규약 등의 적용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 법령과 규정, 규약 등은 서열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첫 번째 서열이고요. 물론 법은 헌법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세 번째는 장관의 령인 국토부 장관령인 시행규칙이 있으며, 네 번째는 고시, 조례,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리규약이고, 관리규약 하위 규정은 관리규정이 있으며, 기타 지침, 방침 등은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어긴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정 등을 단지에서 흔히 함부로 또는 깊은 판단 없이 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전국의 공동주택의 실태는 71%가 공동주택이고 경기도는 85%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가 쉽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법적 근거 없는 실세들이 움직이는 사례가 많으며, 영세업체들이 난립해가지고 각종 업무를, 계약 업무 등을, 용역 업무들을 수행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문제점은 소수의 단지에서 발생하나 그 문제점과 피해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종 법령과 제도의 수시 개정, 제정 등에 있는 내용, 정보 등도 잘 숙지해서 업무에 적용해야 되겠고요. 공동주택을 관계해가지고 법령 등은 100가지가 넘는 정도의 법이 다 조금씩 좀 많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며, 일부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법이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관리자들은 각종 업무를 쉽게 대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를 통해서 관리 업무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쟁 예방에 필요한 재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에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든 걸 정할 수가 없고 관리규약에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 등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규정,
대표의 운영 규정, 계약 규정, 감사 규정, 선거 관리 규정, 주차장 운영 규정처럼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해놓게 되면 이 규정을 통해서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 있다는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적 관리 업무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기본적 구비 요소는 신뢰받는 은행과 근무 자세를 갖다 가져야 되겠고요. 따라서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들이 신뢰감을 가져야 되겠고요. 입주민들의 불신은 근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하며 머뭇거리기라든지 횡설수설, 자기 변명 등은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100% 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소장은 리더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체 직원 관리 및 각종 협력업체 관리와 신뢰의 리더십을 갖다가 발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끊임없는 전문 지식의 습득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법령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 재반 책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발생하는 것이 전국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관리계획서의 철저한 수립과 확인, 조치, 발전 방안도 수립화를 추진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꼼꼼하게 기본적 구비 요소를 가지고 관리 업무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시 확인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첫 번째 상견례라고 감사 등과 인사라고 업무 수행의 각오와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것가 첫 번째가 필요해야 되겠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대표들의 당부사항을 중점 요소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기록하여서 근무에 책임을 해야 되겠고요. 관리소장 부임 인사말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등을 해가지고 입주민들께 인사를 정중히 드리고 앞으로 근무할 각오를 게시했음으로써 좋은 인식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인사해야 되겠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많지요. 경비원, 미화원들이 대표적이고요. 상견례를 통해서 협조를 잘 당부하는 내용도 필요하되겠고요. 인수인계에 할 인수한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문서 이치와 형식 등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현황 파악은 조기에 할수록 좋겠죠. 약 1개월 이내에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요. 회계 현황, 관리비 통장, 장기수선 충당금, 현안 업무 우선순위 조치, 시설물의 종류와 이치 확인, 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업체들의 각종 비상연락처, 응급처리반, 비상제어반이 어디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분야별 관리 업무의 분장도 확인하고 현안 업무 보고서를 갖다가 확인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1단계 공동적 단지 현황 파악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며 긴급한 업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 왜 교체가 됐는가, 위탁관리회사는 왜 교체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오게 됐는가, 이러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 업무 인계예수는 철저히 해가지고 현안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 현황과 그들의 성향과 특이 동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입주민들의 관리 업무에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고 공통적인 관심사와 수건사업은 무엇인지 꼭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단기적 조치할 사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시설물의 위치, 통제 및 차단 장치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단지별 산재한 문제를 파악하여 장기 근무하는 관리소장이 되는 비결을 터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관리 업무의 집행입니다. 단지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 확인과 관리 업무의 연계한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하겠고요. 연간 관리 업무서에 적용이 되도록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번째 강조를 드리는 관리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 붙어서 기급히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되겠고요. 긴급하게 해야 될 업무, 완급을 조정해서 단기 과제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크기와 순서별로 적정해서 해야 되겠고요. 나만의 관리소장 핸드북을 만들어서 USB에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정성이 필요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업무에 각종 행정서식이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고 확인해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협회 및 경기도의 관리 업무 가이드, 직무 교육 자료, 법정 교육 자료들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종 자료 등의 확인은 협회 및 경기도의 홈페이지, 교육안전 홈페이지, 국토부 자료마당 등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국아파트신문, 공동체관리정보 시스템에도 자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업무에 집행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관리 업무 발전 및 자기 개발입니다. 관리 업무의 모든 자료는 나의 힘이고 버팀목입니다. 파일로 정리하고 관리 및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관리 업무는 수시의 법령과 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 숙지하고 적용해서 관리 업무에 적용해서 살아남는 비결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자료마당에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는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먼저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장의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는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인적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은 필히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리소장인 직문즉답이 하는 그러한 관리소장은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직무 지식은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점점 이 내용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직무 지식을 습득해 주실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관리소장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리 방법도 나만의 노하우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요.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각 지역별 또 위탁관리 회사별, 기수별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들에 참여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관리 정보도 습득하고 인맥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멀리 오래 가려면요 함께 가야 된다는 지혜를 꼭 이해하여 주시고요. 주택관리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지혜를 벌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관리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각종 화재로부터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민법 758조에는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무서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해태하지 않을 때 관리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758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도록 요구가 있으므로 우리 관리자들은 이 각종 사고, 재해를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의 근거조항은 경기도 관리계약 준칙 56제 보험료 등에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재보험과 사고보험, 그 다음에 재난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5층 이하 아파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됐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각종 보험을 판단해 볼 때 사고 발생 빈도에 있다는 인수거절 사례가 빈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범위, 구상권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사기업의 속성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안 해주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을 아는 상품은 누가일까요? 우리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 공제를 가입하기 위한 공제사업단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주택관리사들을 위한 공제사업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서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 가입하는 지혜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소장의 바람직한 근무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을 강조드립니다. 찰스 다인이 진화론에서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강의하는 강사로서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는 자, 기록하는 자죠. 근거를 유지해 주게 되면은 반드시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의 관리소장의 업무 수첩,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업무 일지 등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 안건으로서 상정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들이 법에 없거나 규약에 없는 내용을 요구했을 때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요구를 했을 때는 재심의 요청을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재심의 요청을 꼭 기억하셨다가 잘못된 요구를 했을 때는 다시 판단해 달라는 문서로서 이런 걸 적절하게 그 요청한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관리규약에 잘못된 요구를 했을 때는 재심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관리소장의 업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소장이 범하는 실패와 성공은요, 모든 정보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활용해야 되겠고요. 실패를 많이 하는 직장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가 쉽다는 것 갖다가 해야 되겠고요. 안전사고 첫 번째 관리를 첫 번째 해야 되겠고요. 보험 가입은 넉넉하고 특약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어디에 가도 시비를 거는 동대표, 시비를 거는 입주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꼭 이러한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들을 남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소장의 자세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최근 현안 관리 문제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가지고 관리 주체의 업무가 많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책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 3명 이상이 3개월 이상 부상을 입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대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많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그 사람이 어디에 직장을 다니는지, 종교가 뭔지, 자동차 번호는 무엇인지, 무슨 차를 갖고 있는지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작동이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요. 실제 화재가 나도 오작동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작동 문제가 자주 일어나니 수시로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거 해야 되겠고요. 단지 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에 대한 회피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리 문제 민원 제기했을 때 시청 등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적정히 정성껏 관리를 해 주시기를 현안 문제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후의 대응은 핵심 준비사항은
관리 주체에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평상시 이런 관리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장비도 확보하고 눈이 오거나 빙판이 생겼으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작업도 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당부사항 방송과 게시판에 안내문도 붙이고 이런 내용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에 보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소장은 영업맨입니다. 대부분의 85%가 이상이 위탁관리사 소속입니다. 아무리 소장이 열심히 하여도 그 소속된 위탁관리사 재수주를 안 하게 되면 관리소장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실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넋두리 하죠. 재계약으로 관리소장을 말한다. 영업맨이라는 것도 기억하셔가지고 입주자 대표임이 입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최고의 인기는 없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관리소장은 안 되어가지고 최소한의 재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맨이 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관리와 지휘통솔법의 적용을 잘 해가지고요. 이 직원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유능한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긴급하다고 해서 아무 직원이나 채용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례가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직원을 채용 시에는 전 근무지에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했는지 또는 왜 그만두게 됐는지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또 이러한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리자는 무조건적인 억압적인 그런 군 통솔법에 의한 어떤 그런 권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동료 관계로서 시설 관리와 입주민 관리라는 어려운 정무를 관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휘통솔법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관리소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직무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고요. 점점 그 현장에 적용하고 확인하고 관리 직원들과 한꺼번에 함께 감으로써 이러한 그 유능한 관리소장은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성공입니다. 분위기는 안정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겠죠. 단지 평가는요, 입소문에 의해서 납니다. 서비스는 잘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관리소장은 원칙을 준수하면서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되겠고요. 입주민은 관리규약을 잘 지키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지도 봐야 되겠으며, 동대표들은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균형을 잡는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전체적으로는 쾌적한 환경과 서로 협조적이고 화합 단결하는 그러한 그 공동주택에 발전하는 그 기름길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또 기존의 관리 업무를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짧게 살펴봤지만 단는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런 그 강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게 되게 되면 저희 오늘 교육의 주체인 새롬주거문화지원센터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한 저희 지역인 대한주택관리사의 경기도회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길이 승승장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축하드리면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